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 이유, 추진 및 변경 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으로 복지국, 녹색도시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78건으로 연도별로 2021년 21건, 2022년 6건, 2023년 13건, 2024년 16건, 2025년 22건입니다. 이 중 협약상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9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69건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들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1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108쪽과 109쪽입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은 2023년 협약된 녹색도시 주성과 1건, 환경정책과 1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 주성과 소관으로는 2023년 11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체결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수행 협약 1건으로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2023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생태계 보전 보장금 반환 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 보전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 대상자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 환경국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11건으로 보건지원과 6건, 보건사업과 3건, 건강생활과 2건, 연도별로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2건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11건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내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자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응급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64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과 사용 방법 교육을 통해 응급 심정지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에 주된 사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지원 내용, 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제7조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0조는 관리 방법, 교육 및 교육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이던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참고사항은 지난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고 담당 부서인 보건지원과와 익산참여연대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2025년 11월 6일 조남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의 분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과 성능 입증 장비의 설치 권장 등 시장의 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비 관리 담당자 지정, 정기 점검, 사용 설명서 비치 등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자에 대한 응급 처치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를,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사업 관계자의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즉각적인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익산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과 고위험군 가족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28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심정지는 심근경색, 부정맥, 호흡마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춘 후 5분이 지나면 뇌를 포함한 신체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응급조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7 내지 10%씩 감소하는 반면,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생존율이 약 80%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정확한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사용 절차를 첫째, 전원을 켜고, 둘째, 패드를 부착하며, 셋째, 기기의 심장 리듬 분석을 거쳐, 넷째, 재세동을 시행하고, 다섯째,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실시하는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 흔들림이 심장 리듬 분석에 오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은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치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교육 기능뿐 아니라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관리, 사용 교육, 응급의료 홍보 등을 포함하여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로 보건지원과 익산참여연대에서 제출한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아마 그 지원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을 텐데, 6조하고 7조 좀 한번 봐주세요. 6조에는 자동 충격기 설치 대상에서 1호, 2호, 1항, 2항 이렇게 넣었어요. 그 설치 의무 대상이 있고 권장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조에 보니까 설치 및 권장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7조를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7조 1항은 그냥 자동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근데 이미 설치 의무 대상이 6조 1항에 그냥 나와 있어요. 6조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니까 설치 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 하면 이미 당연히 성능이 입증이 된 자동 심장 충격기여야지 그냥 가짜 자동 충격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꼭 성능이 입증이 돼야 된다. 뭘로 성능을 입증을 아니, 시켜요? 요즘 뭐 개발이 다 AI 시대로 가니까 네. 계속 이 기능 성능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성능이 좀 좋은 부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건 뭐 내부 규정으로 해서 뭐 직원분들이 그게 성능이 좋냐 아니냐 판단해서 뭐 운영해서 나갈 그래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굳이 7조는 없어도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 10조의 교육 대상자에 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쭉 나가요. 10조 사항을 한번 보면 자원봉사자. 뭐 자원봉사자,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의 운영자, 보육교사 여기까지는 뭐 좀 이해가 가요. 근데 학생 및 교직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엄청 넓어지는 거거든요. 학생, 교직원까지 가면 우리가 학생 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게 이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직원도 초등학교에 또 대학교까지.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너무 많이 방대하게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그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 해주면 보건지원과의 뭐 능력이나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흡수하다 보니까 그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그 임무를 좀 위탁을 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참여연대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네. 예. 먼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로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 13조 및 제 16조에 따른 이렇게 네네. 넣자 이런 얘기예요. 네네네. 그건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넣으면 문제 있나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아야 추후에 법률이 또 바뀌었을 때는 네. 또 바뀌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법률이 바뀌었을 때는 자동으로 이 큰 틀에 놨을 때는 자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 따라서 우리 담당 부서인 보건소가 네. 큰 틀로 운영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가는 게 나은 걸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네. 참고하고 네네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네네. 오히려 더 넓게 네네. 잡아놓을 수 있어요. 법률로만 네네. 묶으면. 구조도 뭐 여기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것도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외부에 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뭐 행정에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큰 틀에 봐서 뭐 내부 규정으로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신가요?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7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당시 시민 안전에 이제 기반을 마련해서 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컸다고 보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응급의료 지원 조례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정되면서 네네. 폐지되는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취지가 이제 이 새 조례 속에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좋은 조례 아이고 죄송스럽다. 한동현 우리 전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의 조례를 좀 더 같이 각별하게 상의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송구합니다. 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입니다. 네. 방금 우리 김충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구조 네네.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의견서를 좀 제출했는데 네네. 지금 그거 정확히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발의자는 이것을 시에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야 그것을 추후에 정해서 뭐 위탁을 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부 규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의견을 첨부를 네. 해서 네. 여기에
변경시켰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이걸 다 소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은 전 본의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위탁을 1학년에 교육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 위탁을 줄 수 있다면 그 비용도 그 추계에도 엄청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상황이 들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막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난 대행을 해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조항에도 그냥 그밖에 시장님이 뭐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너도 나도 어디를 해주면 또 위탁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네네. 이 조례가 굉장히 네, 우리 의장님 말씀은 알고 그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네네. 보건지원과장 한누리언인데 말씀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의견을 냈는데 아까 한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심폐소생.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 현재도 지금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그 의무적으로 배치돼 있는 그 관리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 원광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 거기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이 조항은 미리 좀 넣어줬으면 하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네네. 부담이 커. 네네. 그러면은 그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2호 어르신 익산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점, 금융기관, 병원 등 우리 사회에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지원 조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2025년 11월 6일 김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검토 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화 교육, 현장 체험 학습,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 등 구체적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기관, 단체, 지역 상권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사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 서비스를 격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디지털 정보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이용 수준을 측정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타 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낮고 상가 등의 보편화된 키오스크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현장 체험 학습 및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 사기 등 부작용 예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며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종합 의견처럼 요즘에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딱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에도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보면 보이스피싱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도 이 조례가 좀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에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15호 익산시 북부권 복지관 및 황등 분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과 황등 분관은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민간이 보유한 지역 기반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복지관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북부권 및 황등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본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두 복지관의 사무와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내년 1월에 수탁기간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3월 중으로 기간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합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황등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민간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함여읍 북부 청사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2282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 5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등 분관은 황등면 황등 8길 7에 위치하며 연면적 519제곱미터 규모로 2016년 11월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위탁에 대해서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황등 분관의 경우 직영 운영 시 7명이었던 직원이 분관 운영 이후 현재 6명으로 축소되었고 팀장과 사회복지사 이동 배치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 적응 과정에서 초기 민원 발생 가능성, 직원 피로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본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하며 분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 사기 진작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네. 검토 보고를 했는데 네. 황등 분관은 인력이 지금 7명 아니에요? 7명에서 지금 위탁하면 6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위탁을 이미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6명으로. 네네, 6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쉽게 말해서 그 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 민간 위탁 하기 전에 사전에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본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뭐 시설 관리라든지 이 회계 관리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그 좀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6명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관에 있는 그 관장님 이하 이제 종사자분들하고 이 협의 과정에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래 그 동안에 7명이 있었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 여태껏 한 명이 필요 없었네요. 그건 이제 직영 체계이기 때문에 직영 체계에서는 필수 인력들이 있고 그 시설물 관리나 이런 인력 관리자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제 본관과 분관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을 기한 부분입니다. 효율성을 네. 볼 수 있다. 네네. 그러면 복지관 지금 본관, 분관을 네. 지금 특기관이 통합됐잖아요. 네네. 통합되는 상황에서는 또 본관에 치여서 분관이 네. 예? 아무래도 사기 저하 같은 것도 있을까면서. 네. 분관은 네. 본관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기존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장님 이하 이제 사무국장님이 그 주단위 안에서 뭐 주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순환해서 그 현장에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네. 분관이 소외되지 않게 네네. 예? 네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독립적으로도 네네. 프로그램 같은 기획을 좀 만들어서 네네.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재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거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네. 그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영하는 거하고 네. 위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이제 그거거든요. 네. 이제 직영 관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직영을 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적정한 인원을 관리를 할 텐데 네. 이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직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인원을 감소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근무하실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뭐 다른 이용자들한테 소홀해진다든가 이런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위탁에 대한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항상 네네. 직영하고 위탁하고 문제점이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그 관리 부서에서 더 정확히 좀 해서 실질적으로 그 65세 이상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불만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서 아닙니까? 네, 이게 위탁하실 때 그걸 꼭 그 확실히 체크해서 적정 관리 인원을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유재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분관들의 이제 염려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전에 직영을 했을 때는 7명씩 했어요. 저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관을 위탁하는 곳에서 이제 6명을 내보냈단 말이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직영을 할 때에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거 묘한 그걸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계시면 확실히 민원이 적더라. 어려워해요. 그 주민들이 그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 들어가 가지고 민간이 들어와 있으면 요구하는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6명이든 뭐 5명이든 그런 상관이 없겠는데 과부하가 걸릴 소지가 있다. 저건 거기에 6명이 나가 있을 때. 왜냐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원이. 네. 과거처럼만 민원이 만약 요구사항들 원하는 것들이 얘기거리가 과거처럼 똑같다면 6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있을 때 직영을 할 때 7명을 했지만 6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늘어나더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혹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네. 그래서 본관하고 잘 이렇게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 본관에 계신 그 종사자분들하고 원활하게 좀 내부 안에서도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들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북구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석계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양정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63번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의 범위가 확대된 취지를 반영하고 익산시의 자립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퇴소 청소년 등의 용어를 자립준비 청년 등의로 일원화하여 조문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기존 보호 종료 이후에서 보호 종료 전후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퇴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자립준비 청년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익산시의 보호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자립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황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2025년 11월 6일 양정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사항 용어를 기존의 퇴소 청소년에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다듬으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자립준비 청년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 지원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상 청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용어 정비를 통한 일관성 확보입니다. 조례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퇴소 청소년 등의 용어를 자립준비 청년 등으로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자립지원 계획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규정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입니다.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관련 사항은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기능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정비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해당 조례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 대상 확대와 용어 개선 등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그간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만 지원하던 체계를 2024년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익산시도 조례상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및 자립 정착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자립 지원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이 조례는 보통은 우리가 단어들을 정의할 때 제가 전문위원님, 아니요, 전문위원님께 묻는다고요. 그 조례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이 용어 정의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넣어가지고 정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는 이게 가장 의아했어요. 퇴소 청소년 등, 그게 우리 한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쓰는데요. 뭐뭐 등 이건 할 수 있는데 이 법률에 퇴소 청소년 등 그러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청소년 여기 뭐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 등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정의를 했어요. 조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목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조례. 근데 봐보세요. 이걸 그럼 등을 빼봅시다. 네네.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지원조례. 이것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넓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의원님 제2조에서 보면은요. 그 자립준비 청년 등이란 해서 그 등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그 퇴소 청소년에 관련된 그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정된 것이라는 거죠. 이 제2조에서 정의한 2조 정의도 제가 쭉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이시니까 보통 단어를 정의는 해요. 근데 등자를 넣어놓고서나 정의를 한다는 것은 혹시 다른 어디 조례에 이게 있는지, 등을 넣어놓고 이 등이 들어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등 해놓으면 사실은 그냥 거기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넓은 포괄지. 그래서 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이걸 정의하는 것은 없을 거다. 등.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도 않는 등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뭐가 좀 한정이 돼 있는 그런 등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쓰는 이 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무한대예요. 수학의 개념으로 보면 무한대라고요. 끝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놓는지.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정의에서는 그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법으로 해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요.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안. 저도 그렇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그냥 아동과 청소년 이 둘을 합쳐서 등을 쓴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아니요 뭐 전문위원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요즘 이제 추세가 뭐 퇴소 시설에서 나오는 청소년들 이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이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나이대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양정민 의원님.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 조례를 낸 것 같고 또 거기에 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 단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은 뭔가 생각의 여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도 18세 미만의 혹시 퇴소자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아까 단어도 이제 좀 뭐 퇴소 이런 표현 안 쓰고 이제 그냥 그 퇴소 청소년 이런 단어들을 없애고 순화된 단어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정해하고 간 다음에 그냥 해도 됩니까? 수정 없이. 네네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756호 2026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다함께 돌봄센터 이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및 제7호 두 개소의 이탁 기간이 2026년 3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내 심사를 통해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0일까지 5년간 다함께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25년 11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및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위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문 및 제한 요청서 등의 기존 종사자 고용 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 내용 명시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시설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성과 평가를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러죠? 우수 A등급을 맞았구만. 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정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센터 위치나 또 수탁자 제공한 공간으로 이야기 때문에 66평방미터죠? 네네. 그러면 20평이거든. 1인당 한 평씩. 네네. 예, 그러죠?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20평방미터 되는가 어떻게 책정을 해요, 이걸? 저희가 이제 그 수탁기관 응모를 하면 현지 출장을 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면적을 확인하고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요. 방금 또 우리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도 있었는데 저 고용 승계는 제대로 되나요? 네네. 네? 승계 조건으로 저희가 그 공개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고용 승계 명시 해고 네네. 하고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근무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장을 잃을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재위탁. 네. 재위탁. 네. 지금 그 위탁 기간을 보면 5년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러면 그 위탁 동의안을 넣는 우리 현재 의원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그 재위탁할 때는 이 의원들이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을 해주신 의원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5년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회복지시설이 거다 지금 위탁 기간 5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모순점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임기는 이제 의원들 임기 4년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시설 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회복지 시설만큼은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관리 부서에서 더 정확히 하시겠지만은 그 중간 중간에도 항상 그 운영 현황을 그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는 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뭐 아까 이거 뭐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걸 더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아까 동료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 결과가 뭐 우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확히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관리부서엔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참고로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그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이제 10호까지 있는데 1호에서 6호까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심사를 마쳤는데 모두 적정하게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관리해내는 것은 뭐 우리 부서에서 더 잘 하시니까 네. 정확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은데 이 성과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네네. 부서에서 직원이 나가서. 네네. 그 이번이 재위탁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뭐 이런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청소년 열매 나눔 공동체 이게 어디에 있어요? 비영리 법인이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네네. 청소년 예, 예. 열매 나눔 공동체. 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영등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인이. 네. 아, 법인이. 네, 이제 시설은 3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네. 한 곳이 아니고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돼 있는 법인이고 네. 한 곳이 아니고 몇 곳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센터장은 다른 분들이 하지만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위탁이 이게 5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위탁을 5년 하는데 처음에 이제 5년이 돼서 이런 곳처럼 재위탁을 받아. 그러면 시설은 손을 안 댑니까 혹시? 네, 재위탁 그 이제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예, 해서. 예, 네. 그러면 이제 5년이나 어쨌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들 때는 어쨌든 시설을 네네. 하잖아요. 예, 예. 그때 우리 시가 좀 지원합니까? 신규 설치할 때는 이제 국가에서 그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지원비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네. 재위탁 할 때는 법인이 바뀌지 않으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그러면 법인이 바뀌면 지원이 있네. 네네. 그러면 역설을 보면 바뀌어야 되네. 아니 예산을 국가가 내려줘 시설을 개설을 하라고. 그럼 역설로 보면 위탁을 바꿔서 시설이라도 바꿔서 깨끗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돌봄을 받는 사람은 우리 시민 학생들이란 말이죠. 역설로 보면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법인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장소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장소가? 예. 그것이 우리 시것이 아니고 예. 그 영리 법인 거였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 근데 네. 어쨌든 그쪽 그 비영리 단체에 그 뭐 좀 낡은 것들은 재위탁을 받고 하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투자 좀 하시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재원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68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맞게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자격 요건을 구체화 및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조 폐기물 시설의 정의를 상위법 제2조 제2혹 과목 1 및 2에 따른 시설로 개정 명령하였으며 제11조 3항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격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조례상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5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2025년 11월 10일 정영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1997년 6월 24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오탈자를 수정하며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조례 운영을 보다 명확하고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 정비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관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띄어쓰기 등 오탈자 수정입니다. 익산시 외를 익산시 외로 30만 제곱미터 미만을 30만 제곱미터 미만 등으로 수정하여 표현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 정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한 전문가 요건 중 2가지 항목만 인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익산시는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최신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정의 규정 차용, 띄어쓰기 정정,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요건 보완 등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문가 구성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는 2004년 8월 10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3가지 전문가 요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시 조례는 그중 두 가지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적합한 전문가를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요건을 보완한 본 개정안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저 11조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1항, 2항은 현행과 똑같은데 사망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된 자를 다시 넣었단 말이요. 거기에다가
그 전문가 참여폭이 넓어지는 만큼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주민협의체 구성하면서 주민분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세 번째 환경 관련 박사학위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참여를 같이 하시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면 기존 위원들하고 또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볼 것도 괜찮을까요? 네, 좀 기존 위원님분들은 이제 주민대표 5분하고 전문가 2분하고 시의원님 1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뭐 위원님들하고 뭐 마찰이 있을 뭐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주민자치 협의체라는 것이 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전문 대학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해서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기준을 조금 더 폭넓게 넓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선정할 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정혜입니다. 기준을 넓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협의체 자체는 전문성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전문 대학으로만 좀 명시를 됐던 건데 거기에 좀 더 확장해서 박사학위 취득한 전문가까지 포함을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이 뭐 추가된 건가 해서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추가된 부분은 이걸 지금 추가로 돼서 다시 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됐다라기보다는 일단 그 상위법 자체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더 집어넣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상위법에 부합해서 하게끔 저희도 하는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개정 내용이 뭐 상위법에 결국은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존에 2가지 항목만 익산시에 있어서 삽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폐기물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도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도 수정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 또 선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협의체와 또 우리 익산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현실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에서 보상 제외 대상인 농업 및 임업 외 소득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3항 제6조의 3 제2항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 중 맵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포획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하천 생태계 피해를 예상되는 민물 가마우지의 포획 보상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함으로써 농, 임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 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외 소득이 많은 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포획 보상금을 현실화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규 야생동물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 피해 보상 제외 대상 삭제입니다. 그간 농업, 임업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해당 규정을 두지 않거나 삭제한 사례를 감안할 때 타당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기준 변경 및 신설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등 기존 4종의 포획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해진 금액에서 땡땡원 이내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고라니의 경우 포획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민물 가마우지가 양식업, 낚시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문구 5기 정정입니다. 불필요한 표기인 동그라미 2를 삭제하는 단순 정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영 안정과 야생동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대상의 합리적 확대와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시군 사례와 상위 지침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뭐 기존의 임가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이제 삭제하고 포상금 기준 이제
예, 뭐 금액에 이내라는 표현을 이렇게 추가하고 민물 가마우지는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그 이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이제 포상금 지급할 때 이내라고 하면 딱 20만 원 고정이 아니고 뭐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녹색도시 환경장 김영원 님. 네,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준에서는 딱 20만 원인데 네. 제 예산이 이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네, 행정에서 정- 운영하기는 탄력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기존에는 20만 원 정액 지급을 받았는데 근데 이내락에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뭐 10만 원 준다거나 15만 원 준다거나 할 수도 있을 때 시민들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없을까요? 대부분 이것은 포획단에서 네네. 일반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포획단에서 네네. 가져가기 때문에 예, 서로 크게 이제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야생 동물로 인해서 이렇게 농작물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 많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혹시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이게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뭐 올해 거거나 내년이나. 올해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아, 2,900만 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게 그 금액이 현실성이 좀 있어야 포획한 걸 가져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멧돼지를 잡아서 알아서 그냥 해결하거나 또 고라니 잡아서 알아서 또 뭐 그렇게 또 해결해 버리겠다고 그럴 수 있어서 하여튼 현실성 있게 좀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가마우지를 넣는데 뭐 이게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최근에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도 발생을 했고 모법에서 가마우지를 신설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번 조례 개정에 산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법에서 그 피해 사례도 이게 민원이 있었다는 네네네. 얘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상금이 있고 없고가 그래도 포획하는데 예. 작은 5천 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 돼서 개정에 안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되게 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보는 거고 민원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우리 시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응대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하는 시민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피해가 상처가 커요. 그래서 좀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즉각 대응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